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8년 이상 계셨죠. 8년 계셨잖아요. 또 PhD 박사과정도 하셨고. 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한반도 안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어스틴 국방장관 어제 와가지고 신원식 장관하고 뭐 핵 관련된 얘기하고 유엔사 회원국들 국방장관을 또 오늘 만나더라고요. 이런 행보가 그러니까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미칠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염려가 많이 되죠. 특히 우리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예. 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순망치한 관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시리죠. 법이니까. 특히 분단 상황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양국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 외교는 일변도 외교 또는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외교는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변국 관리를 잘 해 가야 되고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맹을 소중하게 그 유지해 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과의 관계도 틀어지지 않도록 예. 잘 관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한쪽에 편향된 그렇죠. 그런 네. 그 외교 관계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교역 규모로만 보더라도 2위부터 예. 5위까지 그 교역 규모를 합한 것보다 많잖아요. 네, 중국이 맞아요. 이처럼 그 경제 관계에서 긴밀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우리는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외교가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중국이 특별히 무슨 입장을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근데 중국 전문가로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중국은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사신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중국이라는 나라 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혹시 분석이 가능하실까요?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급속하게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제 정치 영역에서도 세계 강대국화 전략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예. 중국 자체적으로 볼 때는 본인들이 그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국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것을 이제 중국 스스로는 주변 외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드러내놓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반감을 표시한다거나 또는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한반도 상황 관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늘 봐왔던 대로 중국은 또 암암리에 그런 실질적인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어느 순간에든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중국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는데 정말 그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척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백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쪽으로 사람들 끌어들이고 동맹을 맺고 이쪽으로 또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